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세종시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 일원입니다. 조그만 마을 한쪽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일명 벌집 9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사람 사는 흔적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붙은 걸로 봐선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높은 보상을 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렇게 혼자 한 사람씩 호래비들이 와서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그래요. 시청 공무원 하나가 여기 와서 땅을 사서 여기에다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근의 한 농경지, 논밭 사이에 어린 묘목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보상을 노리고 심은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세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세종경찰청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고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포함된 와촌리와 부동리 등 두 개리 1933필지입니다. 또 조사 대상 기간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 착수일인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세종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내년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작 화재를 진압할 고가 사다리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남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 드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소방 드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연회가 충청 소방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만간 입주를 앞둔 천안의 한 아파트.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이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은 47층에 달합니다. 충남에는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만 3,000동이 넘고 이미 지어졌거나 신축 중인 아파트는 대부분 20층이 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충남에도 70m까지 전개가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한 대뿐이고 70m 이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펜타포트만 해도 일단 한 240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실 그 70m 넘는 그 23층 이상 건물에서는 충남도가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의 대안으로 소방 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드론은 15m 상공에 올라 20m 거리에서 물줄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다리를 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사다리차에 비해 화재 진압 시간도 단연 빨랐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우월합니다. 고가 사다리차의 경우 대당 13억 원에 달하지만 소방 드론은 운반 차량까지 합쳐 4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장시간 내뿜기 위해선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인 드론의 이항 능력을 높이고 관창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소방 드론을 연구해온 호서대 김홍 교수는 국내 드론 업체의 기술력과 경량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활용하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드론도 현재 40에서 150kg 드론까지 많은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상품화를 한다면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안에 상공 50m, 2년 안에 120m에서의 비행 화재 진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시연회에선 드론으로 화재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D 매핑 기술과 영상 의료 지도를 활용한 응급환자 처치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탕정역이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탕정지구 개발에 발맞춰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두 곳으로 교통 약자들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적용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위치는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탕정역이 개통되면 탕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장항선 탕정역 신설 사업 시행 계획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승인되면서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서류 등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된 기간이라며 오는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3단계 준공 시기에 맞춰 탕정 역사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탕정역 신설을 건의한 지 15년 만에 개통을 앞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휴일이나 늦은 시각 약국에 문이 닫혀 있어 애태웠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곽 지역인 천안 직산읍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있건 없건 새벽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땅거미 가지고 인적조차 드문 시각.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문을 닫은 지 오래지만 농촌의 작은 약국 하나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힙니다. 올해 32년 차인 방경숙 약사가 그의 아들 조윤영 약사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1월 공공심야약국에 지정됐습니다. 천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총 3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인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심야약국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두 모자 약사가 천안 직산읍에 약국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심야 시간에도 영업을 한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대부분 의학 분업되면서 약들이 다 7시면 문을 닫으니까 좀 더 오픈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기는 이제 시골이다가 보니까 병원도 없지 뭐 주위에 늦게 여는 하는 약국도 없지 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밤에 또 급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수 영업 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 성안읍과 직산읍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 손님이 없을 때도 많지만 단 한 명이라도 약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 365일 약국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10시 이후로 1시 문 닫을 때까지 그냥 한 분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누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분들이 왔다 가시고 다음날 이제 연락 오고 고맙다고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약을 쌓아둘 공간도 부족하지만 급하게 어떤 약을 찾을지 몰라 어르신과 아이, 심지어 동물 의약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정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막 여러 가지 찾으시는 건 최대한 맞추려고 그때그때 이제 구해다가 드리고 있죠.
약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약국은 자신의 직장이자 놀이터라는 방경숙 약사. 폐업 순간까지 심야 약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시키면 못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가 뭐 놀이터 겸 직장 겸 그리고 생각하면 뭐 하나도 피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심야 약국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약국 폐업할 때까지는 할 계획이에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장 집단 발생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과 아산시는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한 달 동안 관련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가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아산시 직장 전수검사와 관련해 5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가 늘면서 아산에서는 일부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전수검사를 마쳤지만 최근 경기도 안성 도축장과 관련해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사업장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연장합니다.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31일까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이익 없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에서 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도시보다 이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통계상. 천안시 역시 시청 봉서월 아래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천안 시민을 비롯해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고운동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바로 옆 단독주택 용지의 발파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주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 개발 현장입니다. 전체 30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 차례 조성 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기존 10%에서 7%로 낮아지자 발파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2,105세대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약 6개월이 지나 갈등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정안은 인근 입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를 7% 이하에서 8% 이하로 완화해 발파량을 당초 계획보다 45% 줄이도록 했고 발파 공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발파 횟수를 2차례 이내로 제한했고 발파 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소음 진동에 대한 그런 측정기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이 모든 과정을 관계기관들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도 조정안에 따른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LH공사에서 확실히 지켜주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꼼꼼히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입주후에 이뤄진 발파 공사와 그에 따른 집단 민원으로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던 개발공사가 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를 영입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충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선수 입단 취소를 촉구하며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류에이 선수 영입과 관련해 충남 시민사회 여성단체들이 입단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알고도 영입한 것은 충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도민, 시민의 세금으로 여성폭력 가해자를 응원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아울러 여성 친화 도시인 아산시가 오히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입단 취소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충남 아산 FC는 지난 6일 홈 경기에서 폭행 전력이 있는 류에이 선수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민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방출 검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충남 아산 FC는 지난 6일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해 시즌 1무 1패로 K리그2 순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해 논란이 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의 동상이 결국 철거됩니다. 조 박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제주 4.3 항쟁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달 중에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전후로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그날의 함성이라는 인물 군상이 눈에 띕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에는 동상에 표현된 인물 중 하나가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했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조병옥 박사가 독립운동을 한 건 맞지만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당시엔 국외에 있었고 제주 4.3 항쟁에선 양민학살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동상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적혀있진 않지만 나비 넥타이에 양복 차림, 구두 등이 조병옥 박사를 연상케 하고 실제 동상 제작에도 조 박사의 사진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조병옥 동상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뺀 부분을 철거를 해서 그 동상을 철거한 이유를 명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후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어 인물군상 한편에 있는 최정철, 김구웅 모자의 업적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본 예산에 동상 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동상 철거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전후로 교체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무너졌던 아산 둔포 능안교차로 옹벽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이달 중 시작됩니다. 안전 취약시설로 지정된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나 옹벽 블록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설치된 기둥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조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지 6개월 만에 아산시가 보수보강 작업을 시작합니다. 파손된 옹벽 길이만 모두 250m. 현재 사용된 보강토 옹벽이 아닌 내구성이 더 좋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됩니다. 옹벽 길이도 기존보다 10m 더 늘렸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도로 한 개 차선에 대해 이용을 중단시켰습니다. 혹여나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이제 집안이 그럴 리 없겠지만 붕괴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량 하중 때문에도 그쪽 한 차선은 지금 막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수 보강을 완료해서 지금 통행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재복구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8건의 비슷한 화재 유형에 방화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인근 갈대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에선 아직 탄내가 진동합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일 저녁 8시 10분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처음 화재가 접수됐는데 그로부터 28분 뒤 500m가량 떨어진 금강 건너편 동락정 인근에서 2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4분 뒤 이번엔 약 1km 떨어진 금강 보행교 건설 현장 북쪽 인근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금강변에서 3건의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약 1시간 만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갈대밭이 불에 탔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불이 금강변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처음 불이 난 데 이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3일에 걸쳐 모두 8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화재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불안하지. 무조건 요새 몇 번 들은 거지. 가끔 우리 운동을 다니는데 이게 참 이상하네.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 지난달 처음 화재가 났을 때만 해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유사한 화재가 잇따르자 이젠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8군데. 그렇죠. 경찰로서는 뭐 긴장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건 조금 감사한 얘기고. 하지만 불이 난 곳이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강변이어서 원인 규명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탈루색이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탈루색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등입니다. 지급액은 탈루세액은 3천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입니다. 제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BTV 위클리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기본이다. 꼼꼼히 사줄게다 기본. 거리두기도 우리가 먼저 지키는 기본이죠. 그럼 예방접종 기본은 지키셨나요? 예방접종 안전수칙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예방접종 받기 전, 예방접종 받을 때, 예방접종 받은 후. 예방접종 기본은 끝!
예방접종.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BTV 위클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세종시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 일원입니다. 조그만 마을 한쪽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일명 벌집 9채가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사람 사는 흔적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붙은 걸로 봐선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높은 보상을 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렇게 혼자 한 사람씩 호래비들이 와서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그래요. 시청 공무원 하나가 여기 와서 땅을 사서 여기에다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근의 한 농경지, 논밭 사이에 어린 묘목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보상을 노리고 심은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세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세종경찰청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고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포함된 와촌리와 부동리 등 2개리 1933필지입니다. 또 조사 대상 기간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 착수일인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세종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내년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작 화재를 진압할 고가 사다리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남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 드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소방 드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연회가 충청 소방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만간 입주를 앞둔 천안의 한 아파트.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이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은 47층에 달합니다. 충남에는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만 3,000동이 넘고 이미 지어졌거나 신축 중인 아파트는 대부분 20층이 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충남에도 70m까지 전개가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한 대뿐이고 70m 이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펜타포트만 해도 일단 한 240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실 그 70m 넘는 그 23층 이상 건물에서는 충남도가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의 대안으로 소방 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드론은 15m 상공에 올라 20m 거리에서 물줄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다리를 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사다리차에 비해 화재 진압 시간도 단연 빨랐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우월합니다. 고가 사다리차의 경우 대당 13억 원에 달하지만 소방 드론은 운반 차량까지 합쳐 4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장시간 내뿜기 위해선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인 드론의 이항 능력을 높이고 관창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소방 드론을 연구해온 호서대 김홍 교수는 국내 드론 업체의 기술력과 경량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활용하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드론도 현재 40에서 150kg 드론까지 많은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상품화를 한다면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안에 상공 50m, 2년 안에 120m에서의 비행 화재 진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시연회에선 드론으로 화재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D 매핑 기술과 영상 의료 지도를 활용한 응급환자 처치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탕정역이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탕정지구 개발에 발맞춰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두 곳으로 교통 약자들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적용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위치는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탕정역이 개통되면 탕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장항선 탕정역 신설 사업 시행 계획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승인되면서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서류 등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된 기간이라며 오는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3단계 준공 시기에 맞춰 탕정 역사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탕정역 신설을 건의한 지 15년 만에 개통을 앞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휴일이나 늦은 시각 약국에 문이 닫혀 있어 애태웠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곽 지역인 천안 직산읍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있건 없건 새벽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땅거미 가지고 인적조차 드문 시각.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문을 닫은 지 오래지만 농촌의 작은 약국 하나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힙니다. 올해 32년 차인 방경숙 약사가 그의 아들 조윤영 약사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1월 공공심야약국에 지정됐습니다. 천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총 3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인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심야약국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두 모자 약사가 천안 직산읍에 약국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심야 시간에도 영업을 한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대부분 의학 분업되면서 약들이 다 7시면 문을 닫으니까 좀 더 오픈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기는 이제 시골이다가 보니까 병원도 없지 뭐 주위에 늦게 여는 하는 약국도 없지 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밤에 또 급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수 영업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 성안읍과 직산읍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 손님이 없을 때도 많지만 단 한 명이라도 약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 365일 약국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10시 이후로 1시 문 닫을 때까지 그냥 한 분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누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분들이 왔다 가시고 다음날 이제 연락 오고 고맙다고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약을 쌓아둘 공간도 부족하지만
급하게 어떤 약을 찾을지 몰라 어르신과 아이, 심지어 동물 의약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정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막 여러 가지 찾으시는 건 최대한 맞추려고 그때그때 이제 구해다가 드리고 있죠. 약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약국은 자신의 직장이자 놀이터라는 방경숙 약사. 폐업 순간까지 심야 약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시키면 못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가 뭐 놀이터 겸 직장 겸 그리고 생각하면 뭐 하나도 피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심야 약국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약국 폐업할 때까지는 할 계획이에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장 집단 발생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과 아산시는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한 달 동안 관련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가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아산시 직장 전수검사와 관련해 5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가 늘면서 아산에서는 일부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전수검사를 마쳤지만 최근 경기도 안성 도축장과 관련해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사업장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연장합니다.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31일까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이익 없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에서 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도시보다 이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통계상. 천안시 역시 시청 봉서월 아래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천안 시민을 비롯해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고운동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바로 옆 단독주택 용지의 발파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주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 개발 현장입니다. 전체 30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 차례 조성 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기존 10%에서 7%로 낮아지자 발파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2,105세대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약 6개월이 지나 갈등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정안은 인근 입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를 7% 이하에서 8% 이하로 완화해 발파량을 당초 계획보다 45% 줄이도록 했고 발파 공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발파 횟수를 2차례 이내로 제한했고 발파 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소음 진동에 대한
그런 측정기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이 모든 과정을 관계기관들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도 조정안에 따른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LH공사에서 확실히 지켜주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꼼꼼히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입주에 이뤄진 발파 공사와 그에 따른 집단 민원으로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던 개발공사가 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를 영입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충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선수 입단 취소를 촉구하며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류에이 선수 영입과 관련해 충남 시민사회 여성단체들이 입단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알고도 영입한 것은 충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도민, 시민의 세금으로 여성폭력 가해자를 응원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아울러 여성 친화 도시인 아산시가 오히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입단 취소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충남 아산 FC는 지난 6일 홈 경기에서 폭행 전력이 있는 류에이 선수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민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방출 검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충남 아산 FC는 지난 6일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해 시즌 1무 1패로 K리그2 순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해 논란이 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의 동상이 결국 철거됩니다. 조 박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제주 4.3 항쟁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달 중에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전후로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그날의 함성이라는 인물 군상이 눈에 띕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에는 동상에 표현된 인물 중 하나가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했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조병옥 박사가 독립운동을 한 건 맞지만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당시엔 국외에 있었고 제주 4.3 항쟁에선 양민학살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동상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적혀있진 않지만 나비 넥타이에 양복 차림, 구두 등이 조병옥 박사를 연상케 하고 실제 동상 제작에도 조 박사의 사진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조병옥 동상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뺀 부분을 철거를 해서 그 동상을 철거한 이유를 명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후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어 인물군상 한편에 있는 최정철, 김구웅 모자의 업적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본 예산에 동상 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동상 철거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전후로 교체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무너졌던 아산 둔포 능안교차로 옹벽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이달 중 시작됩니다. 안전 취약시설로 지정된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나 옹벽 블록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설치된 기둥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조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지 6개월 만에 아산시가 보수보강 작업을 시작합니다. 파손된 옹벽 길이만 모두 250m. 현재 사용된 보강토 옹벽이 아닌 내구성이 더 좋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됩니다. 옹벽 길이도 기존보다 10m 더 늘렸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도로 한 개 차선에 대해 이용을 중단시켰습니다. 혹여나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이제 집안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붕괴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차량 하중 때문에도 그쪽 한 차선은 지금 막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수 보강을 완료해서 지금 통행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재복구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8건의 비슷한 화재 유형에 방화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인근 갈대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에선 아직 탄내가 진동합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일 저녁 8시 10분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처음 화재가 접수됐는데 그로부터 28분 뒤 500m가량 떨어진 금강 건너편 동락정 인근에서 2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4분 뒤 이번엔 약 1km 떨어진 금강 보행교 건설 현장 북쪽 인근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금강변에서 3건의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약 1시간 만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갈대밭이 불에 탔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불이 금강변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처음 불이 난 데 이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3일에 걸쳐 모두 8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화재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불안하지. 무조건 요즘에 몇 번 들은 거지. 가끔 우리 운동을 다니는데 이게 참 이상하네.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 지난달 처음 화재가 났을 때만 해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유사한 화재가 잇따르자 이젠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8군데 그렇죠. 경찰로서는 뭐 현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조금 안다는 얘기고. 하지만 불이 난 곳이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강변이어서 원인 규명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탈루색이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탈루색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등입니다. 지급액은 탈루세액은 3천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입니다. 제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